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간가랠리입니다. 사간가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간가랠리 유튜브 채널 49,400명을 현재 넘어서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500분, 600분, 700분을 넘어서 5만 명이 달성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자 꾸준히 여러분들께 퀄리티 높은 자료집들을 드리고 있죠.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 AI 인공지능 자료집입니다. 최근 들어서도 벌써 조금씩 신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주가가 시장이 급락할 때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 AI 인공지능 섹터입니다. 챗 GPT, 그리고 구글 AI, 마이크로소프트 AI, 네이버 AI까지 해서 관련된 이슈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 싹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만들어 놨으니까요.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이 AI 관련 종목들 반드시 관심 넣어 두시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익들 얻어 가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무료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영상 마지막에 얻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 테니까요. 요거까지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900조 원전 수출 여기서 터집니다. 빠질 때마다 사세요. 강한 상승이 올 겁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많은 이슈가 있었던 원전 관련된 이슈들 제대로 역시나 정리해주는 유튜브가 없어서 제가 여러분께 따로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한 주에 하나씩 여러분께 원전 관련된 영상들을 꾸준히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한 주에 하나씩 영상만 잘 시청하셔도 이 원전 관련된 뉴스, 어떤 뉴스가 시장에 나와주고 있고 이것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관련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고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잘 시청하시고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모든 내용은 맹신하시기보다는 참고의 자료로서 활용하시면 조금 더 훌륭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원전 관련주 대형 이슈가 딱 두 가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문제 아니야 싶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원전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일본 지금 후쿠시마 원전이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슈입니다. 일단 두 개의 뉴스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까딱 잘못하다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잡아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가장 크게 터질 만한 원전 수출의 키워드가 될 만한 키워드는 뭐고 도대체 언제부터 주가가 올라갈 것인지 그에 따른 자세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의 이슈를 해석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로 귀결게 되게 돼요. 그 한 가지가 뭔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요런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키이우에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을 했습니다. 수십 명이 사망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특히나 피해는 사람 이 인명 피해도 있었지만 물품에도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전승절을 앞두고 7일에서 8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현재 이 세 가지 지역, 네 가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6발의 미사일 공격을 했는데요. 현지 주민들을 위해서 구호품을 보관하던 국제 적십자사 창고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수백 톤의 구호 물품이 불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보통 이런 미사일 공격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급로를 끊거나 이렇게 보급 물품이 있는 지역을 타격하는 것이 가장 적은 미사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전쟁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방송국이라든가 혹은 통신센터 같은 데를 타격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이렇게 분위기가 나오자 특히나 원자력 발전소도 이 위험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포리자 원전
극도로 위험하다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강력 경고한 건데요. 러시아 당국이 주민을 철수시키며 불안감이 증폭되었고요.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예상되면서 전투가 점점 격화된다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취약한 원전이 공격 대상 거의 1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나 대형 원전이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에 더욱더 취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을 둘러싼 불안감이 다시 한번 확보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심각해지는 전쟁 분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러시아가 굉장히 극으로 몰리는 모습인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처음부터 치사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이렇게 정말 원전이라든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앞서 보셨듯이 이 공격에서 보시면 국제 적십자사 이게 우크라이나 것만이 아니거든요. 국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국제 적십자사의 창고까지 공격하게 되면서 굉장히 어찌 보면은 절실한 싸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뒤 가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현재 상황이 생기고 있냐? 최근에 러시아가 굉장히 큰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게요. 러시아 용병들 우크라이나에서 10일 날짜로 철수한다는 내용입니다. 5월 10일입니다. 최근이죠. 이제 곧 하루 남겨두고 철수한다 만다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왜냐? 이 우크라이나 용병들이 정부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 건데요. 지금 러시아 용병들이 정부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것, 바로 러시아 정부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격전을 담당해온 친러시아 용병 집단 와그너 그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일 날짜로 철수하겠다. 이유를 봤더니 무기 공급 부족을 내세워서 이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무기 공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실상 유일한 공격 부대의 상실 가능성이 현재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격을 할 수 있는 부대죠. 그래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대로 러시아가 전쟁에서 지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갑자기 러시아 국방부에서 탄약 무기를 보급받을 것을 약속받았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철수 안 합니다라고 했다가 다시 한번 최근 오늘자 기사입니다. 5월 9일 날짜로 약속한 탄약을 또 최전선에 보내지 않게 되면서 전쟁이 어떻게 될지 정말 철수를 할지 안 할지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에도 부족한 보급품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긴 했거든요. 뭐냐면 이 얼마나 심각하냐를 봤더니 북한에게 무기를 조달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모든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러시아가 북한의 대표단을 파견하고 모색 중이며 지금 현재 군수물품을 대가로 북한에 식량을 제공 중이라는 것도 파악했다고 합니다.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보급을 안 했다라고 부인하지만 사실 위성 사진도 몇 개 찍힌 게 있어서 완벽하게 안 했다라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뭐 공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문제가 생길 정도로 북한에게 조달받을 정도로 보급품 생산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드론을 이란에게서 받기도 했었죠. 저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보급품 생산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저는 이 러시아가 시간 끌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간 끌기. 어떻게든 시간을 질질 끌면서 자신들이 보급품을 어디서든지 보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특히나 중국 기업들. 이 전쟁을 대놓고는 아니지만 물자를 도와주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기존에 드론을 공급받았던 이란이라든가 이런 북한을 통해서 생산하고 조달받을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사용할 만한 가장 치산수가 바로 원자력 발전소를 자꾸 포격하는 거죠. 유럽 최대 원전이 위험하다. 긴장 속 고조되는 자포리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직접적으로 타격하거나 주변을 타격하게 되면서 위협을 가하거나 아니면 전술 핵이라고 해서 핵미사일을 사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핵미사일 뭐 원자력 발전소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라고 하기에는 사실 원자력이란 기술에 기반한 두 개의 기반한 폭탄이기 때문에 사실 아예 연관이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된 기술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 있어서 원자력
전술핵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제 곡물 가격 또 위기, 러시아 흑해 곡물 협정 중단 협박이라는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인 거 아시죠? 이런 다양한 곡창지대에서 생산해서 가지고 있었던 곡물들을 수출하게 되는데, 이거를 과거에는 전 세계 국가들이 나서서 곡물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아, 이건 봐주자. 이거 곡물 수출하는 것까진 봐주자라고 해서 수출이 잘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중간에 잡음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곡물 수출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치사한 수는 죄다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곡물 수출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앞서 보이시듯이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위험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있죠. 원자력 발전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선언해온 친환경 이 전기 생산에 필수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원전을 줄이고 있었던 유럽도 몇몇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새롭게 건설하는 방향성도 나와주고 있죠. 버릴 수 없는 카드입니다. 다만 안전하게 하고 싶을 겁니다. 안전한 원전 선호도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우크라이나 본토 안에도 이 안전한 원전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SMR입니다. 원자력 동맹 앞세워서 SMR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SMR 수출에 건설에 지금 대한민국이 주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하고 한국 기업하고 섞여서 하고 있어요. 여기에 현대건설도 참여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에너지 재건 사업에 참여합니다.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과 팀 홀텍을 구성해서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에 2029년도 3월까지 SMR 160 전력망을 연결해서 추가 20기 신속 배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팀 홀텍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금융지원을 받아서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SMR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와주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이슈가 부각받으면서 SMR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로 가봐야겠죠. 뻔한 내용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 또한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SMR이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죠. 왜 그러냐?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르면 빠르면 7월 달 이후 시작될 전망인데요. 이게 한국이 막는다고 해서 막힐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세계 원자력 기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승인을 취지해 보고서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해양 방류 위한 설비 공사를 시작했고 최종 공정에 돌입했어요. 도쿄전력은 6월 말 설비 완공을 목표로 해서 빠르면 7월부터 방류 시작 가능성이 매우 높은 타이밍입니다. 방류를 하고 나면 빠르면 지금 현재 단기간 내에도 가능하고 1년 정도 동해 유입까지 1년 정도가 걸리고 나서 이 방사능 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직접 영향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태평양을 돌았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분위기가 될 거라고 하네요. 이 흐름에 대한민국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최근에 열렸던 정상 만남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52일 만에 윤석열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 시찰단 파견 합의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 용산 대통령실에서 102분 회의를 했습니다. 정상회담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 시찰단 파견에 대해서한 의견을 냈고요. 정상들은 어떻게 합의했냐? 과학에 기반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이건 한국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를 하는데 이 방류가 실질적으로 이 환경에 그리고 이 수자원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완벽한 과학적 증거를 확인해야지 방류를 동의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부터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요. 사실 오염수 방류가요.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마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그래서 아무리 과학적 검증, 지금 인류의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과학적 검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인 변형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계속해서 가질 가능성이 높죠. 심지어는 반대편 민주당 측에서도, 현 정권과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 측에서도 아마 이건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이런 이슈가 나오면 나올수록 대한민국 국내 안에도 원전 건설이 추가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부분인데요. 근데 만약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이런 원전은 방사능 방류 같은 문제가 다시 한번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면, 세상에 100% 확률은 없겠지만 정말 낮게 이 확률을 줄일 수 있다면 그 방법은 사용될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이었던 자연재해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SMR입니다. 크기를 줄여놨고 안전 설비를 추가했고 냉각에 대한 이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후쿠시마 같이 자연재해가 동일하게 와도 망가지지 않고, 망가지더라도 오염수 방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의 뭐 없다시피 한 게 바로 SMR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내 내에서도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큰 파장이 없었어요. 한미 정상회담부터 시작된 논의, 울진군 GS 에너지 원자력 수소 국가 산단 MOU를 체결해서 결국에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하고 SMR을 대한민국 국내에 도입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한국 기업이 건설하고 운영하고 설계는 뉴스케일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미 SMR 동맹으로 글로벌 시장 본격 진출을 채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SMR은요, 대한민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는 건데요. 한국형 SMR 수출 발판 마련, 캐나다 한국 원전 도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에서 SMR을 수입하길 원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한 총리, 스웨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웨덴도 한국과 SMR 협력을 원한다. 모든 원전 SMR 교체를 희망한다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원전을 다 없애버리고, 뭐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다른 대형 원전을 늘리기보다 우리는 안전한 SMR을 늘리는 것을 원한다라는 내용을 대놓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하려고 하는 게 대형 원전이잖아요. 근데 대형 원전은 최근에 다양한 소송 문제로 인해서 조금씩 불협화음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에서 원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기도 한 거의 독보적인 기술이죠. 이 SMR 관련된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 대한민국에서도 현재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해당 시장은 규모만 해도 600조에서 900조 가량을 예상하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입니다. 에너지부 산하의 핵 연료 워킹 그룹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원정 시장 규모는 600조에서 900조 원으로 원자력 R&D 강화, 원전 관련 원전 산업 기반 정비, 지금 현재 수출 절차 개선 및 파이낸싱 지원 등을 제안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원전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들 중에서 핵심이 바로 소형 원자로 SMR이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SMR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나라 국내에도 지어질 전망이고 해외도 수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원전을 원하고 있으니까요. SMR 관련 종목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심이 여러분들께서 확실한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5월 둘째 주 다음부터 셋째 주 정도부터 주식들을 매집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번 영상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장이 아직까지 위태롭기 때문인데요. 실제 주식시장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자 날짜로 나오는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에 아마 시장의 방향성을 정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번 주까지 조금씩 지켜보다가 다음 주부터 매집할 종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진파워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원전 관련된 이 재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SMR
소형 원전에 대한 재료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뛰어난 상승세를 더욱더 많이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런 기업들이 좀 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슈를 생각해 봤을 때 다양한 이슈에 악재가 아닌 오히려 호재성 뉴스를 따올 수 있는 일진파워와 투산 에너빌리티 두 개의 기업을 관심으로 가져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SMR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 가장 크게 급등한 종목이 일진파워거든요. 요 종목 좀 수상한 것 같아요. 다시 주가가 상승했다가 가라앉긴 했습니다만은 24% 정도까지 급등세를 강하게 보여줬고요. 주가가 다시 한번 저가권 61선 이평선 아래로 내려줬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관심 가지고 매집을 시작해 보시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일진파워 두 가지의 기업 관심 넣어 두시고, 다른 기업도 물론 좋겠습니다만은 이 기업들 관심 넣어 두시고 공략하시는 걸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원전 관련 종목들도 좋겠지만 저는 앞으로 5월달, 6월달 가장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가 바로 AI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들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AI 인공지능 자료집까지 받아가시고 원전 관련 종목까지 공략하시고 AI 관련 종목까지 공략하시면 저는 거의 완벽한 두 달의 플랜이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여기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AI 관련된 종목들 이슈와 함께 종목들 싹 다 정리해 놨거든요. 해당 무료 자료집까지 받아가시는 걸 여러분들께 추천드려요. 이 자료집은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이재진의 상한가리에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100% 무료 어플인데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일일 급등 추천주, 시장에서 안 좋은 시장에서도 단기 3에서 5% 수익을 노려보고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에서 아침 시황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우리가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으면 주식을 사야 되고 지금부터 빠질 것 같다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100% 최고의 고점과 저점은 알 수 없겠지만 어디 부근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 부근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을 직접 제가 여러분들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도할 만한 타이밍이 네모칸 부근에서 계속 어플리케이션에서 말씀드렸고, 현금 비중 늘리라고 이 저점에서 단기 저점 자리가 왔을 때는 단기 저점 자리가 왔다라고 어플리케이션에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단기 저점이 완벽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저점 구간에서 제가 단기 저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 매수 사인을 분명하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진행되는 여러분들께서 확인되는 일일 시황도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다양한 자료집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AI 자료집도 마찬가지죠. 테마주 정리 자료를 꾸준하게 드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무료 컨텐츠들이 100% 무료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하고 앱 스토어, 각 아이폰 그리고 안드로이드 삼성 핸드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핸드폰에서 하는 겁니다. 어서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는 곳에서 바로 우측 상단에 요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재진이라고 우측 상단에서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이재진입니다. 검색하시고 나시면 바로 아래 100% 무료 다운로드 설치 버튼이 나오고 무료 다운로드를 하시면 돼요. 무료 다운로드 설치 버튼을 누르시고 접속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다운로드되시고 완료되실 겁니다. 여기 아마 설치 버튼이 열기 버튼이라고 바뀌실 거예요. 한 2분, 3분 정도 지나면 설치되고 나면 열기 버튼을 바뀌면 열기 버튼을 누르시고 접속하시면 돼요. 앱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니까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일일 급등 추천주 보이시죠? 들어가셔서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급등 가능성이 단기간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꾸준하게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꾸준하게 내어드리고 전날에 다음날 살만한 주식들 미리미리 올려드리니까 꼭 매일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아요.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황글 보시면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 타이밍을 말씀드리다 설명드렸죠. 시장의 주요 변동 요인은 무엇이며 주요 지표들 어떻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시장 한 줄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야 될 만한 섹터하고 관심 종목들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살 때인지 팔아야 될 때인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보자분들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이거 매일매일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포착주 자료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드리고 있지만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셔서 세 번째 공지글에 보시면 2023년도 2배 급등 AI 자료집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셔서 맨 밑에 자료집들 중에서 위에 있는 3개 자료집 중에서 첫 번째 위에 있는 AI 자료집 요걸 클릭하시면 무료로 앞서 말씀드린 이 AI 무료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100% 무료로 드리고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자료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무료 아이디가 필요한데요. 이 무료 아이디는 정말 핸드폰 번호 없이도 만들 수 있도록 정말 안전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즘 개인정보 중요하죠? 요 아이디 없이 만들 수 있게 해놨는데요.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아무거나 여러분들께서 처음 다운로드 받고 나시면 클릭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화면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로그인하라고 나올 거예요. 아이디 로그인하세요 라고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바로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서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맨 상단에 있는 이용약관 맨 상단에 있는 동의 버튼 요거 클릭하시면 전부 다 자동으로 체크가 되고요. 바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가입 버튼 가입하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성함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이 이메일 주소 적으실 때요. 가끔 여러분께서 보통 네이버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아이디, 본인의 네이버 아이디 하고 중요한 거 골뱅이 네이버를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골뱅이 네이버.com naver.com을 적으시고 비밀번호는 뭐 1, 2, 3, 4, 5, 6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 쉽게 설정하시고 이름 적으라고 나와 있는데 꼭 성함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아무거나 닉네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뭐 가나다라마바사 뭐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 진짜 쉽게 만드셔도 되니까 아이디 만드셔서 로그인 하시고 매일매일 기억하셔야 되니까 꼭 로그인 하실 때 참고하세요. 로그인 하실 때 꼭 여기 네이버 적으셔야 되니까 네이버 적으시고 로그인 하셔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급등추천주 시황 포착 자료 모두 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걸 왜 이런 좋은 자료들을 실전 매매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왜 무료로 나눠주냐? 여러분들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가실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설명드리면요. 저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저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의 고정 수입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고 수입도 들어오고요. 따로 VIP 분들을 받으면서 고정 수입 챙기고 있어요.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0%제 단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단점이 뭐냐? 주식시장에서 투자자의 가장 필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실함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성실함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추천주 드리겠다라고 설명드리고 매일매일 시황글 드리겠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들어와서 보시는 1000분, 2000분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매일 들어와서 정보 자료를 보시면 제가 아무리 하기 싫은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들께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차트를 한 번 더 보고 추천주를 내어드리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뉴스를 한 번 더 살펴보고 뉴스 아침 시황글을 적어드리게 됩니다. 다양한 자료들 정리 또한 마찬가지겠죠. 저의 스스로의 계속되는 공부를 위해서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100% 무료로 이 퀄리티 높은 자료들 저 스스로 여러분들 어차피 해야 될 것들인데 좀 더 보기 좋게 이쁘게 정리해서 올려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스스로의 단점을 만회하기 위해서도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1000분, 2000분 들어와서 봐주시는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저 또한 제 단점을 만회하는 데 사용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정보를 얻어가는 윈윈 할 수 있을 만한 어플리케이션 만들어 놨으니까 많은 분들 다운로드 받으셔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 영상도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매주 한 주에 하나씩 정리해서 시장에 대한 뉴스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알 수 있도록 항상 누구보다도 퀄리티 높게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맹신하지 마시고 항상 참고하시는 자료로 활용하시면서 많은 투자 수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